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만드는 엄마의 말투입니다. 부모라는 역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큰아이가 벌써 3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엄마로서 고민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온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투와 표현은 아이에게 단순히 소리를 넘어 마음 깊이 새겨질 메시지가 됩니다. 그 말들이 아이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라고요. 이 책은 총 6개 파트 33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말투, 아이의 자존감, 창의력, 배려심을 길러주는 엄마의 말투를 제안합니다. 이 시간에는 33개의 꼭지 중 2개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녀와의 소통에서 변화를 원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 아주 보통이지만 특별한 하루, 그런 하루가 이어지길 소망하며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뻔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요?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들과 다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것도 모자라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매니저 역할을 자처한다. 하지만 잘못하면 이런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엄마가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 또는 잔소리를 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번에는 안 봐도 아이의 미래를 뻔하게 만드는 엄마의 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강요하는 엄마. 대화 예시.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영어 학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 아이, 네? 또 학원에 등록하려고요? 엄마, 너 이번에 영어 성적이 안 좋았잖아. 옆집 애도 그 학원에 다닌대. 아이, 영어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아이, 몰라요. 맨날 학원만 다니기 힘들다고요. 엄마들은 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아이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도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 아이는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수긍하지만 억지로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를 원망하며 일부러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때로는 아이에게 강요를 해서라도 가르침을 줘야 한다. 하지만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는 자기 주도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아이들은 일단 하라는 대로 한다. 하지만 자아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시키면 흥미가 줄어든다. 이제는 아이의 흥미를 이끌어내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말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은 자신이 져서 정원사와 목수에서 두 종류의 부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 하나는 자녀는 본을 뜨듯 틀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수 유형의 부모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원사 유형의 부모이다. 그러나 부모는 목수에 가깝지만 정원사처럼 행동해야 한다.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강요만 한다면 아이는 부모 세대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잔소리를 하는 엄마. 대화 예시. 엄마, 너 방은 왜 또 이렇게 지저분해? 아이, 조금 있다가 치우려고 했어요. 엄마,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스스로 치울 거야. 엄마 말 안 듣는 건 어쩜 네 아빠랑 똑같니? 아이, 알겠어요. 지금 치울게요. 엄마, 꿈을 대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 그리고 휴대폰 좀 그만해. 너 숙제는 다 했어? 아이,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이렇게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잔소리를 한다고 아이들이 갑자기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다. 또 반복되는 잔소리는 아이와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 미국의 피츠버그 의과대학 UC 버클리, 하버드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학술지 사회적 인지 및 감정 신경과학을 통해 부모의 잔소리가 아이의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팀은 평균 연령 14세의 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엄마의 잔소리를 녹음한 음성을 30초 정도 들려주고 그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대뇌 번영계의 활성도가 높아졌으며 동시에 감정 조절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측두엽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잔소리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행동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마들은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 문제이며 그것에 대한 정답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소통은 아이가 어릴 때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성장할수록 문제가 된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훈육과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다. 자꾸 말 안 들으면 이번 달 용돈 없어. 어쩌다 너 같은 아이가 태어나서. 등의 감정적인 말은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된다. 만약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경우 아이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다. 이제는 그저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잔소리만 하지는 말자. 결과를 칭찬하는 엄마. 대화 예시. 아이, 엄마, 오늘 성적 나왔어요. 엄마, 그래? 먼저 이야기하는 걸 보니 성적이 만족스러운가 보구나? 아이, 네, 이번에 수학 100점 받았어요. 엄마, 정말? 네가 100점 맞아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참 잘했다. 아이, 정말요? 엄마, 그럼 10,000원만 주세요. 엄마, 좋아. 다음에도 100점 맞으면 그때는 용돈을 올려줄게. 대화 예시처럼 결과에 대한 칭찬은 아이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결과에 대한 칭찬은 아이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모든 시험에서 매번 100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아이들은 다음번에도 100점을 받지 못하면 엄마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안해한다. 그 결과 아이의 성적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된다. 아이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일부 엄마들은 믿고 맡겨놨더니 어떻게 된 거냐?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등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아이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 좋지 못한 결과이지만 노력에 대한 격려와 응원은 아이에게 다음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반면 결과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만을 받은 아이는 더 이상 노력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칭찬이나 비난이 아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구나. 조금 더 노력한다면 다음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등이 격려와 응원을 해주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캐럴 드웩은 초등학교 5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퍼즐 풀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쉬운 퍼즐을 풀게 한 뒤 A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칭찬을 하고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너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였다. 즉, 결과와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한 것이다. 그 결과 똑똑하다 라는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쉬운 퍼즐을 선택했고 노력했다 라는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퍼즐을 선택하였다. 다음은 이 결과를 보고 드웩 교수가 한 말이다. 타고난 지능이나 재능을 칭찬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신이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어려운 퍼즐을 풀게 하였다. 그 결과 노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반겼고 심지어 몇몇의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능, 즉 결과를 칭찬받은 학생들은 실망하고 낙담하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바로 재능, 즉 결과를 칭찬받은 학생들은 똑똑하다는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 퍼즐을 풀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며 노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도전하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엄마의 욕심 때문에 아이의 성적에 연연해 하지 말자. 그리고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자. 지금 당장 100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엄마는 아이들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또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엄마가 강요하고 부담을 주고 잔소리를 한다면 아이의 성장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꺼이 노력하는 펀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바로 강요나 잔소리를 멈추고 칭찬을 하자. 친밀감을 쌓는 생활 속 말하기 방법. 아이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사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대화의 양에만 집착하는 엄마들이 많다.
대화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와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고 좋아졌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어긋날 수도 있다.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나 전달법.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너 정말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을래?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너 또 학원에 늦게 갔지? 집에선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왜 그렇게 방을 어지르는 거니?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앞이 예시처럼 말하는 엄마가 있다. 이러한 대화법을 너 전달법이라고 한다. 이 대화법은 상대방을 너라고 지칭하여 직접적으로 너의 행동을 비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해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과정을 결합한 훈련 방식인 PET, 부모 효율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놀이 치료와 병행하여 나 전달법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 전달법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 엄마의 객관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이 전달법에는 1. 상황 또는 행동 2. 엄마의 감정 3. 요구 또는 바람 총 3가지 요소가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아이를 비난하거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예시 1.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 1. 상황 또는 행동을 말한다.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2. 엄마의 감정을 말한다. 엄마는 네가 시험을 망칠까봐 속상하고 불안해. 3. 요구 또는 바람을 말한다. 엄마의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정리해보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네가 시험을 망칠까봐 속상하고 불안해. 엄마의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예시 2.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온 아이 1. 상황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아서 2. 엄마의 감정을 말한다. 혹시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많이 걱정했단다. 3. 요구 또는 바람을 말한다. 늦게 오게 되면 엄마에게 전화해주면 좋겠어. 정리해보면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아서 혹시 사고라도 난 게 아닌지 많이 걱정했단다. 늦게 오게 되면 엄마에게 전화를 해주면 좋겠어. 예시처럼 나 전달법으로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서 연습의 핵심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앞서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가 변명을 하더라도 엄마는 나 전달법으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는 엄마의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할 때도 필요하다. 네가 집안일을 도와줘서 엄마가 빨리 끝날 수 있었네.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이다. 이렇게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아이와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아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둘째, 스몰 토크. 많은 엄마들이 실천하고 있고 쉽게 실천이 가능한 것이 바로 스몰 토크이다. 흔히
잡담이나 수다라고도 부르는 스몰 토크는 일상이 소소한 이야기를 일컫는다. 우리 주변에는 말을 잘 하지 않더라도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또는 노력에 의해서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아이와 관계에서도 스몰 토크는 중요하다. 엄마가 단단히 준비하고 시도하는 대화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생활하거나 외출을 할 때도 스몰 토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메라비언 법칙의 핵심 내용은 의사소통에 있어 말이 내용보다는 시각, 청각적 요소가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시각적 요소는 자세나 용모, 제스처 같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며 청각적 요소는 우리에게 들리는 목소리, 톤이나 음색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 법칙은 아이와의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이도 대화를 통해 엄마의 마음과 생각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아이에게도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한다.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니? 학교에서는 무엇이 재밌었니? 잘 놀다 왔니? 배고프지? 주말엔 뭐하고 놀고 싶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아이가 답하기 편하고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이때 아이의 말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아이와 원활한 대화를 위해 아이의 일상에서 작고 소중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또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자. 그러면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날 것이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대화도 줄어든다. 또 친구, 이성, 학업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도 생긴다. 그럼에도 스몰 토크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와 했던 대화는 아이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더 어른이 되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게 될 순간은 아이가 성장하는 지금 이 순간이다. 셋째,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아이를 잠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일정 시간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법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의자라고 알고 있다. 이 방법은 3살부터 10살 아이의 문제 있는 행동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다. 비판이나 질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잘못된 행동을 즉시 멈추게 하는데 아주 좋다. 타임아웃은 잘못한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혼자서 생각하고 감정을 정리해서 스스로 행동이 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감정을 대신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중요하다. 먼저 아이에게 타임아웃을 실행할 장소와 규칙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그 다음 아이가 원하는 의자를 고르게 하고 의자에 대해 설명한다. 이때 의자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정리하는 곳이라고 확실하게 말해두어야 한다.
한편 타임아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거나 강제로 타임아웃을 시켜서는 안 된다. 타임아웃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제지한다. 그리고 한 번 더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반복하면 엄마랑 함께 욕을 하면 안 된다고 규칙을 세웠지. 한 번 더 반복하면 타임아웃을 해야 해. 라고 한다. 그럼에도 문제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타임아웃을 해야 해. 타임아웃 장소에서 5분 동안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 또한 타임아웃은 끝나고 난 뒤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엄마는 타임아웃이 끝나고 나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하게 되는지 아이와 대화를 통해 정해야 한다. 타임아웃이 조건이 너무 많으면 자칫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임아웃의 시간은 보통 3살은 3분, 7살은 7분처럼 나이와 비례하도록 한다. 다만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규칙을 정할 때는 엄마가 생각할 때 정말 문제가 되는 행동부터 한 개씩 적용하는 게 좋으며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 정도 규칙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엄마가 타임아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너무 화가 날 때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타임아웃 중이야 라고 해보자. 이럴 경우 아이 역시 자연스럽게 타임아웃에 동참하게 되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지금이 좋은 관계인지 알 수도 없다. 좋은 관계란 전광판의 숫자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와 엄마의 성격상 많은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엄마도 아이도 가끔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3가지 방법이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아니다. 단지 좋지 않은 사이를 회복하게끔 좋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일 뿐이다. 아이의 마음속 밭을 일구는 것은 오로지 엄마의 몫이다.